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휴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차 휴가입니다. 연차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휴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따라 더 깔끔해 보이시는데요. 네, 감사해요. 이발도 최근에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발 좀 했습니다. 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상을, 좋은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노동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공인노무사에서 심포지엄 개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포지엄 개최하기 전에 공로상을 주셨어요. 공로상이요? 네네. 노무사님이 어떤 공로를 쌓으셨길래? 노무사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질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예약 비롯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부러 한턱 안 쏘시려고 출연 안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예, 한번 또 찾아와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공로상 받으실 만큼 센스 있는 코너 진행과 또 힌트를 주고 계신데 오늘도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쓸 곳이 문제가요. 앞서서 일부에서 마약 얘기를 하면서 나온 키워드인데 네.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걸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1번 오남용, 2번 부작용, 3번 일회용, 4번 슬라생 조화용 이거든요. 네. 정답 아시겠죠? 정답은 아는데 항상 이거 힌트 들을 때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 힌트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공로상 스웩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다 아실 거라서 힌트를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상 다시 뺏어와야겠는데요. 네, 제가 센스는 좀 없는 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네. 0945번이고요. 혹시 오늘 얘기할 휴가잖아요. 오늘 얘기할 게. 네. 휴가를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면 이게 직장 질서에 저희고 동료 근로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죠. 네. 근데 이제 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는 거라서 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가 일수는 만약에 15일이라고 하면 그 15일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속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드리고 싶었던 힌트는 무작위하게 막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어떤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휴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궁금한 것이요. 연차 휴가 외에 법정 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많이 쉬고 싶거든요. 네네. 이 휴가의 종류가 조금 많아요. 휴가라고 붙어 있는 게요. 그래서 우리들 여성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생리휴가,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그다음에 난임 치료 휴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배우자 출산 휴가,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휴가하고 휴일 이게 다들 헷갈리시고 휴직은 뭐냐 이게 용어가 되게 헷갈려하세요. 휴가는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데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한 날이고요. 그다음에 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그다음에 휴직은 직을 당분간 쉰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라고 해석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연차 휴가 제도가? 이게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게 됐는데요. 이 연차 휴가 제도는요.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 5월 10일 날 제정됐거든요. 그때부터 있었더라고요. 만들어질 때부터? 네, 만들어질 때부터. 대신에 이제 그때는 1년 개근 시에는 이제 3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돼 있어서. 3일이요? 네, 3일이요. 일수가 되게 작았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때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줘서 그 연차 발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놨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노무 관련한 그 문화가 항상 느리게 걷는 줄만 알았는데 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처음부터 좀 잘 어느 정도는 기틀이 마련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주휴수당이 53년도부터 들어가 있었잖아요. 주휴수당도요? 네, 주휴수당도. 그렇군요. 네. 그 연차 휴가 제도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까? 맞습니다. 이 연차 휴가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예. 일주일에 그 소정 근로시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단기는 안 된다. 네, 그렇죠. 15시간 미만 근로자들, 초단 시간 근로자들은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자 수가 뭐 5인 미만이랑 이상이랑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연차는 1년 근속하게 되면 발생하는 15일의 휴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1개월 만근함에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근데 우리가 이게 개념은 월차지만 월차로라고 부르지 못하는 연차 휴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월차의 법정 개념은 없어졌으니까요. 예. 이게 있는데요. 그 한 달 단위의 그 연차 휴가, 1개월 만근함 생기는 발생하는 1일 휴가는 그 달에 5인 이상이면 발생하는 거고 5인 미만이면 발생을 안 하는 거지만 15일에 1년의 근속 출근율 80%를 지켜보고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는요. 예. 이거는 1년 전체의 기간을 5인 이상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인 달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근속 1년 미만 기간에는 연차가 있었다가 1년이 되어서 연차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1개월 미만,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5인만, 그 달에 5인만 충족하면 발생시키는 거고, 15일은 1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예. 네, 있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 휴가 발생 일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잘 아세요. 한 달 만근함에 하루 휴가 생긴다. 그런데 이거는 1년, 근속 1년 미만 될 때까지만 적용되는 거고요. 그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해서 이 15일을 가지고 이제 향후 1년 동안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2년 차라고 할게요. 만 1년이 지난 날 2년 차부터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한 달 만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기는 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산 휴가라는 게 있죠. 처음에는 3년 차 때 1일의 가산 휴가를 주고요. 다음부터는 뭐 6년 차, 8년 차, 10년 차 약 2년 단위로 가산 휴가의 1일을 더 발생시켜 주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최대 25일이 적용되고 25일이 되려면 입사 22년 차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입사 22년 차요? 네, 만으로 21년이 되시면 25일을 최대 확보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25일만 발생하세요. 연에. 25일까지 받아보시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는 거의 드물긴 하겠죠. 예. 그러네요. 네. 뭐 이렇게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인데 네. 그 회계 연도 기준에 연차 휴가 적용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데는 어떤가요? 네. 결국에는 회계연도는 어떤 기준 시점에서 1년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되게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 네,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1월 1일이 돼서 그냥 근로자한테 일률적으로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쉬게 하는 그 연차를 쓰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법에서 의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노동부 유권 해석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1월 1일 날 그 연도 중에 입사하신 분들은 1월 1일 날 똑같이 15일이 부여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연도 재직 일수에 맞게 비례해서 부여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례해서 그럼 네. 뭐 계산법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 비례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뭐 정상연차 15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이거든요.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비례 적용하는 게 그냥 그대로 비율을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7847님께서는요. 월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차를 쓸 수 있지만 그 수당은 차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연차를 쓰면 월급이 깎인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이게 사실 이제 포괄임금제거든요.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포괄임금제 소정근로기간 전체를 또 뭐 연차 수당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제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서 연차 수당까지 이제 포괄해서 급여를 구성하는데요. 또 뭐 대법원에서 이게 그러면 연차 수당까지 포함하는 거는 너무 그 불법 아니냐고 했을 때도 이 포괄임금제가 연차 휴가권 자체, 연차 수당을 포함한다고 해서 박탈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실에서는 포함시켜 놓고 쓰면 그 수당만큼 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죠. 연차 쓰면 내가 월급이 깎이는 제도인데 그러니까요. 연차는 유급 휴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딪히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수당에 포함되는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면 휴가권은 보장하지만 거기에 대했던 수당이 포함되어 있던 거는 삭감되는 그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관련한 질문인데 연차 휴가를 연차 휴가 중에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처세술을 물어보셨네요. 아,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난감한 경우거든요. 그냥 시키시는 분은 그냥 빨리 하고 다시 쉬면 된다고 생각해서 막 하는데요. 맞아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합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 지시가 분명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투입된 시간만큼은 근로를 한 거라서 연차 휴가의 시간만큼은 휴가로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연차를 한번 쓴다고 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업무 지시가 있어서 내가 3시간을 투입했다. 네. 그럼 이 3시간만큼 그날 연차는 5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3시간 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뭐 4시간이라고 치고 반차를 다음에 또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상사에. 근데 이제 이게 법적 이론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법으로 말씀드리지만 회사 생활에서는 이렇게 권리 주장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뭐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내가 일한 만큼은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는 거 그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 6월 5일 월요일이 일요일과 현충일이 끼어 있어서 단체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를 최대한 아껴서 10월에 사용하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체 연차가 뭡니까? 아, 이 단체 연차는 어떤 지금처럼 이게 그 중간에 근로일이 껴있을 때가 그 징검다리 연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과 화요일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껴있는 이제 근로일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연차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쉬자? 네네, 다 같이 쉬자. 그런데 이걸 각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고요.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그러니까 소정 근로일에 가름해서 연차 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기 때문에 그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뭐 좀 이상하시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누굽니까 이게 보통?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되는 거고요. 없으면 그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동안 이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선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규정해 놓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큰 기업에 가면 이 근로자 대표 뽑기 위해서 조금 민주적이고 절차적으로 하게 되지만 우리 소규모나 작은 기업들로 오면 다들 하기 싫어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뭐 회사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부탁드리면 좀 노동은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잘 안 되면 좀 뭉쳐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